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과 스페이스X 발사대에 대한 투자를 모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자카르타 글로브 등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투자 기회의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 1월 인도네시아의 실무팀을 파견키로 했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와 조코위 대통령, 루훗 장관과의 화상회의는 지난달 루훗 장관의 미국 방문에 이은 투자 검토 대화다. 지난달 머스크 CE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루훗 장관과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는 이번 회상 대화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 기회를 논의했다면서 양측은 전기자동차 산업과 배터리의 주성분에 대해 대화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위한 통합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앞세워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의 투자를 유치, 2022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자국 자동차 생산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머스크는 지난 7월 니켈 생산이 전기 자동차를 위한 대량 배터리 생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니켈은 대용량 장거리 배터리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며 호주와 캐나다는 꽤 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훌륭하다라고 트윗했다. 인도네시아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인 니켈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지난 2017년 40만 톤의 니켈을 수출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또 올해는 전년 대비 46% 늘어난 55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7년까지 생산량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니켈 생산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한 전기 배터리에 대한 투자 제안 외에도 머스크 CEO에 인도네시아에 우주 발사대를 설치할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파이프라인에 여러 우주 발사대를 기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립항공우주연구소는 지난해 파푸아비아계 우주 정거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인도네시아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8년에 스페이스X는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콘9 로켓을 사용하여 텔레콤 인도네시아의 통신 위성을 발사했다. 니오 소식입니다. 주가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뉴욕 증시의 상장 중국 전기차 업체 3인방 니오 샤오펑, 위오토에 대한 전망을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 5개 기업들이 내놨다고 14일 배런스가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니오에 대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기존 7.7달러에서 59달러로 666%나 올려잡았다. 니오의 지난달 전기차 인도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5,291대에 달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페이팡은 리오토가 매력적인 전기차 소비자 경험을 만들어내고 비전통적인 기술의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보여줬다며 주가에 대해 상당한 선택적 가치를 제공할 대규모 혁신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본다고 평가했다. 리오토의 목표주가 60달러를 제시하고 투자 등급 매수로 평가했다. 팡 애널리스트는 3단계 할인된 현금 흐름 모델을 통해 리오토가 50년간 166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약 11%의 성장률이다. 니오의 경우 50년간 니오가 74배 성장해 연평균 9%의 매출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리오토의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3만 대에서 2030년 170만 대, 2050년 5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니오는 2020년 4만 3천 대에서 2030년 80만 대, 2050년 3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는 리오토와 니오의 가격 목표를 각각 26달러와 33달러로 잡았다. 약 한 달 동안 유지된 목표가는 골드만삭스 평가보다 약 44% 낮은 수치다. UBS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에 대한 투자 의견을 9월 25일부터 매수 의견을 유지해왔으나 결국 중립으로 입장을 바꿨다. 목표 주가를 59달러로 유지했다.
UBS의 폴공 애널리스트는 샤오펑 주가가 너무 높아 현재 수준에서는 매수하라고 조언할 수 없지만 전망이 여전히 밝다면서 중국의 자동 주행 개발 경쟁에서 리오 지리자동차, 창청자동차를 제치고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UBS는 지난 8월 25일부터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은 3월 24일부터 중립으로 유지해왔다. 공 애널리스트는 중국 자동차 시장 중 전기차 비중이 내년엔 1%로 커질 것이라며 2025년에 20% 이상, 2030년에 5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JP모건은 니오와 샤오펑 주식 모두 $50의 가격 목표를 제시했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에디슨 유는 최근 니오의 가격 목표를 주당 $34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 등급을 매겼다. 유 애널리스트는 니오의 주가가 동종업계 기업들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프리미엄 시장 입지와 야심찬 브랜드, 기술 로드맵으로 정당화된다고 덧붙였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미국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가 14일 6.92% 추락한 $16.39의 거래를 마감했다. 니콜라가 미국 야후파이낸스의 여론조사에서 올해 최악의 기업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아는 영향이라고 FX 스트리트는 풀이했다. 12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1,582명 응답자 중 무려 15%가 니콜라를 최악의 기업으로 꼽았다. 이들은 니콜라에 화가 난다, 실망스럽다, 완전한 사기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니콜라는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으면서 올해 6월 주가가 $80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지난 9월 공매도 전문 리서치 업체 힌덴버그가 니콜라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달 말에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니콜라의 지분 인수 계획을 접으면서 니콜라는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주가가 내리막을 타고 있다. 다만 FX 스트리트는 니콜라가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 ZF 및 보쉬와 여전히 사업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1년 전망이 유망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완성차 시장에 애플카가 등장할까?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온 IT 공룡 애플이 완성차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지 관심이 쏠린다. 애플이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 출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가운데 자동차 전자 부품업체들과 협력에 나서면서 애플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이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독점 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 대만 TSMC와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인공지능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TSMC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하이브리드카 컨버터와 충전기에 사용될 갈륨 질화수소 기술을 추가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애플카와 관련된 개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른 시일 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단순히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테슬라처럼 자체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는 늦어도 2025년 애플카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애플의 차세대 주력 상품이 될 애플카는 다른 잠재 경쟁 업체보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나 더 나은 통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준비해온 애플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초기지인 디트로이트와 경쟁해 직접 디자인한 애플카를 2020년 선보여 자동차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애플카 개발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애플은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맥라렌 인수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애플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점화된 것은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전자장비와 통신기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애플이 가진 기술과 특허를 활용하면 충분히 승산을 갖고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애플이 테슬라 출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8년 테슬라 엔지니어 더그필드를 영입한 데 이어 같은 해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앤드류 킴을 불러들였고, 지난해 3월에는 마이클 슈베쿠치 테슬라 파워트레인 부사장이 애플에 합류했다. 지난 7월에는 제규어 랜드로버와 벤틀리, 에스턴 마틴을 거쳐 테슬라에서 자동차 외관, 인테리어 엔지니어링을 담당했던 스티브 맥마너스가 애플로 이직했다. 다만 디지타임스는 애플카의 비전은 직접 완성차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에 애플카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디지타임스는 애플의 비전은 테슬라 모델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테슬라는 전기차는 직접 생산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애플의 자율주행 칩 공급망 목록이 공개되면 애플이 직접 완성차 애플카를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데 그칠지 더 정확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오는 2022년 일부 아이패드 모델부터 액정 표시장치 대신 올레드를 적용하기로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하게는 플렉시블과 리지드 올레드 기술을 합쳐 패널 두께를 줄인 하이브리드 타입 올레드 패널이 아이패드에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2년 모델부터 우선 공급하고, LG 디스플레이는 2023년부터 가세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UT 패널을 오는 2022년부터 납품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설비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개발 프로젝트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2년 한 개 모델에 대해 선행 공급하고, 삼성과 LG의 본격 납품은 2023년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올레드를 도입하는 건 처음이다. 회사는 2010년 첫 출시 때부터 10년 넘게 아이패드에 LCD를 사용해왔다. 애플은 또 새해에 미니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한 LCD를 아이패드에 신규 적용할 계획이다. 신형 LCD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2에서 3년 후 차기 아이패드 디스플레이로 올레드를 점 찍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과 시장 변화, 특히 올레드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 올레드 패널 수주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듀얼 스크린 및 폴더블 디바이스용 운영체제 윈도우 10X RTM 버전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해외 매체 MS 파워의전은 윈도우 센트럴 잭 보호된을 인용해 윈도우 10X OS의 최종 빌드 2279가 컴파일됐다고 보도했다. 잭 보호된은 트위터를 통해 MS가 윈도우 10X를 탑재한 첫 제품이 내년에 출시되기 전까지 사소한 버그 수정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윈도우 10X는 하이엔드급 듀얼 스크린 태블릿용으로 설계된 OS다. 그러나 MS는 저가형 노트북용 OS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크롬 OS가 경쟁 상대로 꼽힌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MS는 내년 봄 윈도우 10X를 공개하고 노트북 등 싱글 스크린 PC에 우선 제공하며, 윈도우 10X가 탑재된 듀얼 스크린 디바이스 서피스 네오는 2022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 회사 죽스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선보였다고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죽스는 이날 아마존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했다. 이 자동차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없기 때문에 최대 4명의 승객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기차 객실 스타일로 돼 있다. 아마존은 지난 6월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했다. 죽스는 교통이 복잡한 도심 내 이동 차량과 보행자, 장애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은 당시 죽스의 기술 사용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과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열정을 나타낸 바 있다. 또 아마존은 일부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자율주행 트럭을 사용해 오기도 했다.
이 차량은 시속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6시간을 달릴 수 있다. 또 4개의 좌석 모두에 에어백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양방향 주행 기능과 사륜 조향 기능을 갖추고 있어 좁은 공간에서 후진이나 주변을 탐색할 필요 없이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차량은 도시 환경에서 승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죽스는 현재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와 포스타시티의 3개 도시에서 차량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죽스는 모바일 앱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죽스는 시속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운전 전용 로보택시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며 우리 차량은 아직 상업용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율 로보택시 차량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비전을 향한 핵심 이정표다고 죽스는 밝혔다. 아마존 죽스의 차량 공개는 GM이 지난 1월 오리진이라는 무인 셔틀 자동차를 공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오리진은 죽스의 차량과 마찬가지로 페달이나 운전대와 같은 수동 제어 기능이 없다.